방금 전에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가 금리 인상 계획을 유지하겠다라고 재천명했습니다. 우에다의 발언 이후로 엔화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왔는데 2.8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상대적인 긴축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케이는 현재 0.3% 상승 중이고요. 다행히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2.8% 유지해줘서 주가의 큰 하락폭은 없었습니다. 우에다의 발언 중에서 안정적인 2%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되는 한 정책 정상화를 계속 추진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방으로 마감했습니다. 기술 쪽으로 매도가 나왔는데 특히 반도체 쪽으로 매도가 크게 나왔습니다. 일조일로 보면 여전히 수익이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오늘 2주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QQQ가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0.6% 프리장에서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1.5%까지 빠지면서 고점에서 2%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S&P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점까지 1%도 안 남았습니다. 0.5% 정도 남았었는데 고점은 못 찍고 떨어졌고요. 오늘 프리장에서 0.6% 상승하고 있었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살짝 하회해서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너무 높게 나와서 고용지표가 너무 냉각된 상태도 아니고 낮게 나와서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시장 친화적인 지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지수가 이번 연도 중에서 가장 낮게 나왔는데 높은 금리 때문에 제조업 쪽이 큰 폭으로 둔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가중치가 좀 올라가면서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계단식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 이후로 고점을 못 뚫고 떨어지는 전형적인 계단식 하락이었죠. 내일 잭슨홀에서 제롬 파월이 나옵니다. 이번 잭슨홀에서는 제롬 파월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질 거라고 월가가 예상하고 있는데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두면서 점차적인 금리 인하 25bp를 금리 인하하기 시작할 거라는 그런 신호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금리 인하 가능성은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26.5% 보고 있고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73%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45%의 확률로 100bp 금리 인하할 거라고 현재 월가는 컨센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 한 번 50bp 금리 인하를 하고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연준위원들이 나와서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점차적인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지표들이 경기 침체의 우려를 완화시켜주는 지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들을 봤을 때 너무 서두를 필요 없이 점차적인 금리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또한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대선이 약 3개월 또 안 남았는데 대선 전에 50bp를 급하게 내려버리면 괜한 의심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부터 25bp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할 거라고 현재 월가는 생각하고 있고요. 즉 내일부터 각국 중앙은행들의 주요 인물들이 연설을 하고 통화정책 그리고 경제 전망에 대해서 발언이 있을 겁니다. 시장 변동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공포 탐욕 지수는 47까지 올라왔고요. 2주일 전에 극한의 공포에서 거의 탐욕까지 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가 떨어지면서 중립으로 좀 떨어졌고요. 변동성 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가 2주 전에 70 가까이 찍고 14.6까지 떨어지고 난 뒤 현재는 17.5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8까지 올라갔고요. 그래서 낮은 상태에서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분석을 해본다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일단 상승 시나리오는 앞으로 있을 이벤트를 놓고 보자면 우선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가 발언을 마쳤습니다.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는데 오늘 일본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나와주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단기적인 우려는 완화가 되었습니다. 내일 제롬 파월이 나와서 완화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매파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다음 주는 엔비디아, 세일스포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주목을 받을 겁니다. 오늘 반도체 쪽으로 큰 변동성이 나왔는데 최근에 쏙3 많이 올랐다가 또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변동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민한 상태인데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나와준다면 섹터들이 반등하면서 전반적인 기술주들의 흐름을 상승으로 올려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이 단기 조정 정도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지지선에서 아래로 갭을 메꾸기 전에 그 상승세가 나와준다면 단기 하락 후 다시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 다음 주인 9월 초에 실업률 그리고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이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웠는데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 다음 주에 나오는 이 실업률이 낮게 나와준다면 소폭이라도 하락을 해준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완화가 되고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실업률이 급격하게 또 증가를 하고 예를 들어서 4.5% 정도가 나오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오고 내일 제롬 파월이 나와서 완화적인 발언을 해도 주가가 떨어진다면 이제 더 이상 오를 만한 호재가 별로 없습니다. 현재 주가가 나스닥이 2주 전이랑 비교해서 약 15%가량 올랐었는데 긍정적인 것들을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특별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혹은 그 호재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럼 여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두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현재 증시를 보신다면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제롬 파월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